그래도 신성일 씨가 자식들에게는 또 따뜻한 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따님이 그 재롱잔치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모습을 봤대요. 재롱잔치 뭐 어렸을 때잖아요. 그렇죠. 에어로빅을 잘하네. 발레를 시켜야겠다. 갑자기? 이제 발레를 시킨 거죠. 근데 발레를 이제 오래 하면은 발톱이 막 깨지고 네. 빠지고 막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럼 또 밤에 들어가면 발 이렇게 만져주고 약 발라주고 이게 또 하루 일과의 마무리. 그 아주 인간적인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유명한 경아가 큰딸인데 어느 날 이제 그 경아가 외국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로 온 거예요. 근데 아주 보수적인 신성일 씨한테 이게 받아들여질지가 의문이었대요. 사실은 나랑 결혼하게 된 남자친구인데 아빠가 좀 허락을 해줘 그랬대요. 오맹란 씨는 안절부절 이걸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하나 이러고 있는데 아주 호쾌하게 그 참 일이 되려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딸이 처음 시집 가는 날이니까 뭐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딸 시집 보냈는데 저렇게 신이 날까? 이제 그러고 집에 들어왔대요. 들어오면서 딸이 자던 방을 이렇게 괜히 열어보더래요. 왜? 딸도 없는데. 들어와서 식탁을 붙들고 대성 통곡을 하더라고요. 아, 저런 거구나. 저게 아버지구나. 저게 애한테 대한 사랑이었구나. 자기네 그 처음 느꼈다고 그래요. 아빠는요, 저랑 헤어질 때 여기다 뽀뽀해요. 우리 사랑의 표시 뭐야? 이러면 뽀뽀 이래요. 아빠 나 사랑해? 이러면 그럼 사랑하지? 이러면서 뽀뽀 쪽 하고. 그래도 아빠는 꼭 저랑 잤어요. 엄마 없다고. 되게 스윗한 아빠다. 그런데요, 이 신성일의 딸인 강수아 씨는요, 아버지가 유난히 작아 보였던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건 피를 토하셨다. 큰일 났다. 그래서 예약을 해서 첫 번째 이제 폐 사진을 찍고 모니터를 의사랑 오빠랑 저랑 이제 보는데 폐암 3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많이 울었죠.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 폐암 별거 아니야. 난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넘겼다. 나는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 거니까 수아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항암 치료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가실 때 정말 아파하셨거든요. 56kg까지 마르셨거든요. 그 와중에도 영화 얘기를 해요. 수아야, 나 마지막에 영화 찍고 죽을 거야. 선생님 생활 중에 조금이라도 틈이 없어. 계속 해야 될 일이 있고 알아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빠랑 올케언이랑 우리 언니랑 임종을 봤어요. 이제 우리 식구들한테 들은 얘긴데 수고했다, 미안하다, 엄마한테 전해라. 그 두 마디 남기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엄마는 우셨죠 뭐. 그러니까 사실 뭐 여자 문제로 평생 속을 썩였지만 아내에 대해서는 항상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제 표현을 잘 못했을 뿐이고 워낙에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셨던 것 같네요. 나의 아내 오밀란, 아직도 우리의 첫 만남을 잊지 못해. 늘 고맙고 미안했어. 남은 여생 실컷 나를 미워하고 흉도 보면서 편히 계시다가 나 만나 오시오. 그때는 원없이 잘할게. 나의 딸아, 내 기억 속에 아직도 너는 작은 숙녀인데 이제 벌써 중년이었네. 우리 딸 항상 건강하고 언제 어디서나 아빠나 사랑한다. 사실 이제 신성일 씨 떠나고 나서 엄연한 씨가 방송에도 안 보이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엄앵란 씨는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집에서 이 남은 여생 편안히 보내면서 건강히 지내고 있다고 하십니다. 엄앵란 씨는 평생 자신을 속썩인 남편이지만 이 개인의 애인이 아닌 국민의 애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내가 감내해야 되는 일이었다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보다 남편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번 미스터리 인물은 아들까지도 아주 유명한 배우라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인지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일대 꽃미남이자 배우 최민수 씨의 아버지 배우 최무룡입니다. 1954년 탕류로 영화계에 데뷔하게 되는데요. 영화 오발탄, 빨간 마오라 등 명작들을 탄생시킨 당대 최고의 톱스타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뒤로하고 1999년 심장마비로 별세했는데요. 한국 영화의 전성기인 50, 60년대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톱스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조 미남 배우면 신성일 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무룡 씨는 신성일도 인정하는 전설의 비주얼이다. 신성일 님이 자아가 굉장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인정하실 정도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 최무룡입니다. 사실 저 최무룡이가 신성일 이전의 원조 꽃미남입니다. 한승현 씨가 보기에 신성일이랑 저 최무룡이 중에 누가 더 요즘 시대에 맞는 꽃미남인가요? 야, 이거 대답 잘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네. 그 신성일 씨에서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외모만 놓고 보면 네네. 저 요즘은 이런 매력남 스타일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희경 씨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지코 느낌 아니에요? 지코? 지코 지코. 느낌도 약간 있고요.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네. 사실 오늘 꽃미남 이야기한다고 해서 와봤는데 핑계 삼아 제 팬들에게 또 오랜만에 인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참 좋네요. 여러분, 오늘 이 배우 최무룡이의 인생 이야기 잘 부탁드립니다. 최무룡 씨가 어린 때부터 너무 예쁘니까 동네 사람을 다 귀여워했다는 거예요, 파주에서. 네네. 그런데 어렸을 때 아주 특이한 별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요? 특이한 별명? 이경규 씨 뭐였어요, 별명?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부산이니까 네. 경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갱규. 갱구가다가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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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퀴벌레라는 뜻이거든요. 갯강구. 돌아다닌다고 강구라는 별명. 최무룡 씨 어릴 때 별명이 바보랍니다. 바보? 그러니까 왜냐면은 너무 소심한 거야. 착하고. 심지어 이제 걸을 때는 땅만 보고 걸어 다니기도 했대요. 이 대중을 상대하는 대스타 배우가 어떻게 됐을까? 어렸을 때 알았던 사람들이 그걸 궁금했다는 거죠. 성격은 소심한데 깡은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깡 때문에 고문까지 받았었던 적이 있다는데 최무룡 씨가 굉장히 엘리트예요. 경성제대였습니다. 경성제대 법학과. 최무룡 씨가 다니고 계실 때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1946년이 되면은 국대한 파동이라고 있거든요. 원래 경성제대랑 주변에 있었던 전문대학이랑 합쳐가지고 지금의 서울대학교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때 전국적으로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어떻게 경성제대가 다른 전문대학이랑 합칠 수가 있느냐. 그 안에 있었던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성제대 학생들도 반대를 했었던 거죠. 그 정도로 반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때 이제 끌려가가지고 고문도 받고 그 고문도 견뎌냈을 정도로 깡은 좀 있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잘생기면 연기를 못한다는 편견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무룡은요, 모든 걸 갖춘 완벽한 육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육각형. 비주얼뿐만이 아니라요, 뛰어난 연기력으로 계속 러브콜이 쏟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 시대에 저런 연기는 대단한 거거든요. 복수열전 3에 캐스팅 한다? 감히 어떻게 저분을 캐스팅합니까? 어쨌든 연기를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속으로 스타 탄생이 된 거죠. 앞서 저 신성일 씨와 마찬가지로 500편. 찍었다 하면 500편. 뭐만 하면 500편이네. 그러니까 500편 넘는 영화를 찍으면서 최고의 스타가 되는데 본지는 못했지만 다 이름은 들어봤던 영화들이에요. 꿈은 사라지고, 오발탄, 오인의 해병, 돌아오지 않는 해병, 남과부. 돌아오지 않는 해병 유명한 건데. 출연한 영화가 다 데이트를 친 거고 당시에 남자 3대 톱스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성일 씨 등장하기 전에 최무룡, 신영균, 남궁원.
난도 사실은 아들인 최민수 씨도 탑스타잖아요. 네네네. 최민수 씨의 이 인기는 아버지한테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워낙 대단했으니까. 아니 나하고는 워낙 아주 그 직계 선배거든. 난 그때 최무룡 씨의 이제 마네이저를 했거든. 이제 의상 갖고 다니고 뭐 대본 챙겨주고. 그래 아침에 자, 이 옷은 어느 영화입니다. 예, 이건 뭐 이 어느 장면을 먼저 찍을 겁니다. 이제 씬 전부 뽑아서 이제 장면 설명해드리고 이제 내가 영화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시절이 이제 그때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배우에 최무룡 씨 같은 배우가 있어 없지. 연기 바탕, 타고난 바탕, 그 목소리. 내가 제대해서 2년. 삽살개처럼 안 돌아다니는 곳이 있었겠나? 최무룡 씨가 배우할 때는 동시녹음도 없었고 노래를 해도 누구 가수들한테 지지 않는 그런 음색과 노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감독을 했어도 수준 이하의 영화를 만드는 그 일은 없었고 그 모든 면에서 그 양반을 따라갈 배우는 없었어. 집에 찾아오고 그 촬영 나가기 전에 들어와서 사인 받고 뭐. 최무룡 씨를 명식으로 섭외 1순위로 만들어준 영화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뭐 스타였지만 진짜 명실공히 1위로 만들어준 영화 빨간 마구라는 하늘 빨간 마구라는 하늘에 사나이. 윤 대장님, 오늘 출격된 잘못했습니다. 빨간 마우라. 이 영화는 사실 안 봤어도 이 노래 주제가 알죠. 모르면 간첩입니다. 신상욱 감독, 최무룡, 최은희, 신영준까지 이제 주연을 맡으면서 흥행에 대성공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서울 명보극장에서 이때 흥행을 했는데 2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어요. 그때 당시에 서울 인구가 100만 명이거든요. 애들 빼면은 이것도 다 본 겁니다. 명동 매표서부터 늘어선 관객 줄이 뭐 을지로 상가까지 이어졌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때 안표가 이때부터 생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당시에 한국전쟁 때 우리 이제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우리 공군이 수행했던 그 작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게 영화도 히트치고 공군의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빨간 마우라 이게 실제로 공군의 군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제 MZ 공군들한테 야, 니들 군가 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들한테 물어보면 1등이다 빨간 마우라. 아, 지금도? 예, 지금도. 왜냐면 딱 귀에 들어오고 군가로 뭐 다 멜로디 자체가 사용하니까. 익숙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유명한 제스처가 나오죠. 그죠? 이거 이제 영화 배우의 탐 크루즈도 이거 보고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탑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탐 크루즈가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졌고 그러면은 공군들이 인기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군들과 관련된 사기 사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여대생들한테 선망의 남성이었다는 거예요. 공군 장교들이. 그럼 어떤 사기를 쳤냐? 대학에 다니는 한승현 학생한테 갑니다. 어머 오빠. 네. 내가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보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야 이거 내가 통관을 못해가지고 보석을 못 가지고 들어오네. 통관할 때 쓰게 세금 좀 대신 내줄래? 이런다고. 내가 봤을 때 내줘. 내주를 우리야. 내주 반상이야. 내줄 것 같아.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렇게 반강제로 만든 그런 국책 영화들이 많았어요. 뭐 빨간 마우라도 일종의 이제 그 군사 영화니까 흥행을 목적으로 한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공전의 히트를 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주제곡을 우리 저 황문평 선생이 쓰셨는데 황 선생님도 이렇게까지 히트 칠 줄은 몰랐대요. 빨간 마우라가 아주 잘 된 영화죠.
얼마나 인기가 많았으면 사기 사건까지 생길 정도였을지 짐작하기가 좀 어려운데 최무룡만의 매력이 뭐였을까요? 일단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성의 어떤 목소리에 호감이 가느냐라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어떤 목소리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잘 자요. 바보 목소리. 잠이 깨는 목소리인데 뭐. 이런 목소리는 안 돼요. 탁하지 않은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남성에게 끌린다.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중앙방송국 소속 성우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심지어 가수로까지 데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눈물 마저 메마른 몸은 비바람 퍼칠 날이 영영 없으랴. 노래 부르시면서도 연기하잖아요. 눈빛 연기가 살아있잖아요. 비주얼도 되고 연기력도 되고 목소리도 되고 근데 거기에 매너가 또 그렇게 좋아요. 매너. 엄앵란 씨가 최고의 남자로 최무룡 씨를 꼽았답니다. 오. 네, 이기적이지 않고 누구와 달리 이기적이지 않고 배려심이 깊다. 그래서 애인이 만약에 이렇게 진흙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재킷을 깔아주는 사람이 만약에 신성일 씨라면 뛰어서 건너라. 게다가요, 최무룡은 남녀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다정다감했다고 합니다. 배우 김일아는요, 당시를 회상하면서 후배들이 잘못하면 선배들이 폭력을 가하던 시대에 최무룡만은 후배가 어떤 잘못을 해도 후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눈을 보며 이야기를 해주는 다정한 선배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출구 없는 매력남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성 배우들에게도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최무룡 씨는 20살이 넘어서도 이성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순수한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순수했던 청년에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자, 최무룡의 첫사랑 배우 강효실 씨인데 아담한 체격인데 부리부리하고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눈빛 그리고 오똑한 콧날. 당시엔 좀 흔치 않았던 서구적인 외모를 갖고 계세요. 사실 두 분은 최무룡 씨가 영화계에 데뷔하기 전에 알던 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 재학 중에 한국전쟁, 6.25 전쟁이 터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됐을 때 이 극단에서 연극 활동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때 극단에 들어온 새로운 멤버가 바로 강효실 씨입니다. 당시 강효실 씨의 압도적 연기는 이 최무룡 씨를 완전히 매료시켜버리게 됩니다. 늦바람이 무서운 만큼 최무룡은 누구보다요, 최선을 다해서 강효실에게 열정적으로 대시를 하는데요. 결국 최무룡은요, 가장 멋진 연예인 부부가 돼서 절대 헤어지지 맙시다 라면서요,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두 사람이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데 가장 또 행복해야 되는 분이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신부님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요? 결혼할 때마다 왜요? 왜요? 다 기분이 안 좋아. 왜 무슨 일이에요 이번에는? 축의금이 또 날라갔어요? 결혼식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데서 열려요. 해군 함정에서 함상 결혼식을 올렸대요. 영화는 빨간 마을에 찍고 또 결혼은 왜 해군 함정에서 해? 비행기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좀 이상한데 최무룡 씨의 일반 친구분한테 축사를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이 친구분이 입담이 너무 좋았는지 그냥 말이 설마. 많은 사람인지 설마. 30분, 40분을 넘게 축사. 그래도 아니고. 정말 어떡해. 근데 이제 함상 결혼식이니까 배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배멀미를 견디지 못해서 졸도를 하셨대요. 그래도 결혼 후에는 별일 없이 행복했겠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부의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돈 문제. 이 탑스타들끼리 만나가지고 돈이 뭐가 문제가 생기겠냐 그러게요. 할 만한데 바로 요때 시점에 영화 제작에 이제 손을 대던 최무룡 씨가 이제까지 모은 돈을 다 영화로 날리게 됩니다. 결국 이제 빚에 쫓길 신세까지 돼서 단칸방에서 살아야 되는 처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사실 당시에 최무룡 씨 톱스타였잖아요. 그때 받은 개런티로는 뭐 스스로 밝히기에는 서울에 뭐 빌딩 몇 채 충분히 살 수 있었다 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갑자기 겹치기 출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빠. 그럼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강유실 씨가 첫째 애를 낳을 때도 같이 없었고 매니저한테 소식을 전해 들었대요. 네, 첫 애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최무룡 씨가 이제 항상 아내에게 미안해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강효실이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점점 싸늘하게 식어간다. 그리고 얼마 후에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초대형 스캔들이 또 터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구속이라니. 당시에는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요. 사실 간통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됐었잖아요. 게다가 당대 내노라는 남녀 배우의 스캔들은 굉장히 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싹튼 건 시간 문제였다고 합니다. 최무룡이 집에도 못 갈 정도로 바쁘게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촬영 현장에서 쭉 붙어있던 사람이 바로 김짐이었다는 거죠. 두 사람은 영화 비극은 없다, 오인의 해병, 손오공, 네, 이런 촬영을 하기 위해 3년 동안 매일매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강효실 씨가 김지미 씨보다 선배거든요. 바로 김지미 씨를 불러드립니다. 그 측근들과 함께. 정인들과 정규 배우들이 동석한 상태에서. 그럼 보통은 이제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김지미 씨가 맞다고 합니다. 나는 최무룡과 호텔을 드나들 정도로 이미 깊은 관계다 라는 거를 인정하면서 또 용서해달라고 비셨대요 또. 에? 결국 이 장모님이 사위를 불러드립니다. 사실 장모님이 최무룡 씨를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최무룡 씨는 이제 장모님 앞에서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눈물로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두 분이 결혼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거예요.